2019년에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어서 2020년에 이른바 락다운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영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23년에 들어와서 성장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 탈퇴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어떤 파장을 낳을 거고, 앞으로 점점 더 그 파장은 심각해질 걸로 보입니다. 2020년부터 한 3년 정도밖에 안 지난 이 시점에서 교역의 규모가 10% 이상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네, 안녕하세요. 생존 특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대륜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되는 영국 경제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5번째 혹은 6번째 정도 규모에 해당되는 굉장히 선진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나라이고, 한때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제국을 보유했던 나라인데 최근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어려움에 빠져 있고 또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국은 유럽 내에서 가장 지금 성장이 더디게 일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제 선진국 7개 나라를 보통 G7이라고 얘기하는데, G7 가운데에서도 성장률이 가장 떨어지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에 나온 통계로 보면 비교적 G7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중간쯤에는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활력이 그렇게 넘치는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2019년에 코로나 위기가 시작되어서 2020년에 이른바 락다운이라는 것이 시작되면서 영국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을 했고, 21년에 이제 락다운이 풀리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는 듯 했습니다. 2021년에 GDP 성장률이 한 8% 정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2022년에 가게 되면 그 성장률이 이제 반토막이 나서 한 4% 정도 성장을 하게 되고, 더더욱 심각한 것은 23년에 들어와서 성장이 거의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2023년 3분기쯤에 이르면 성장률이 0.1% 정도 되고, 2023년 말까지 0.3% 성장하는 데 그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초라한 성적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데 대략 한 11% 정도의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을 보였고, 2023년에도 물가 상승은 여전히 계속되어서 7% 이상 성장 물가 상승률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식품과 특히 그 유가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이제 삶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물가가 워낙 빠르게 치솟다 보니까 임금이 이제 물가를 따라가지 못해서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고, 근데 사실은 이 문제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고 1980년대 이후로 거의 한 20년 동안 실질 임금은 영국은 계속해서 떨어져 왔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코로나 위기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더욱더 실질 임금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영국 사람들의 생활이 점점 더 팍팍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영국으로서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는 GDP 전체 규모로 보면 영국을 이미 추월했고, 한때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국내 총생산은 영국의 2배가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이 이런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대략 한 18세기 중반 후반부터 19세기 말 혹은 뭐 더 길게 본다 그러면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앞선 나라였습니다. 뭐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영국에서 최초의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 산업혁명 덕분에 영국은 19세기 중반에는 세계 공산품 수출의 절반 이상을 감당할 정도로 굉장히 앞선 나라였습니다. 면직물이라든가 뭐 기계라든가 아니면은 뭐 석탄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공업 부문에서 영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였고 또 수출에서도 굉장히 막대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 영국 상품을 팔려는 자유무역을 주도하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파운드는 이제 소위 말하는 기축통화가 돼서 근본위제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영국이 세계 금융의 중심지로 또 오랫동안 역할을 해왔던 나라였습니다. 19세기 말까지는 뭐 제조업 부문을 비롯해서 영국이 세계 제1의 어떤 경제 대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9세기 말부터 이제 미국과 독일의 아주 강력한 추격을 받게 되고 19세기 말이 되면 제조업 국가로서 영국이 누리던 어떤 우위는 미국에게 자기를 내주고 맙니다. 그러다가 1914년쯤 되게 되면 이제 미국에 밀려서 이제 영국은 이제 세계 제2위의 경제 대국으로 추락하게 되었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은 해외에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거의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제국도 해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뭐 미국의 압력이 있기도 했고 그리고 제국 곳곳에서 일어나는 탈식민 운동 때문에 영국은 더 이상 제국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19세기 말에 영국이 미국과 독일의 추월을 당하게 되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영국이 산업 구조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은 이제 첫 번째 산업혁명의 이제 주요 분야였던 면직물업이라든가 기계공업 같은 분야 아니면 전통적인 제철업 같은 분야에서 여전히 비교 우위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나 독일은 강철이라든가 화학이라든가 전기, 전자라든가 나중에는 자동차 같은 새로운 공업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합니다. 영국이 차지하고 있지 않았던 다른 분야에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었고 이러한 산업 부분들은 대개의 경우에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바탕으로 하는 대기업이 위주가 되는 공업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영국은 여전히 1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주류를 이루었던 가족 기업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규모의 경제라든가 혹은 범위의 경제라는 부분에서 영국이 이제 뒤처질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 그 사이에 영국은 이제 그런 새로운 산업 부분에 투자하기보다는 주로 금융업 분야에서 이익을 얻는 방식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이런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에서 탈락하게 되는 이런 상황의 변화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도 거의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영국은 미국이라든가 혹은 미국을 열심히 추격하고 있던 독일이나 일본 같은 새로운 국가의 어떤 대규모 공업 부문의 투자 그리고 생산, 소비가 이렇게 맞닥뜨려 만들어내는 이 체제를 충분히 발전시키지 못하고 몇몇 공업 분야를 제외하고는 제조업에서 이탈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1970년대에 가게 되면 영국은 거의 유럽에서는 경쟁력이 없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고 말고 이 상황을 이제 타개하기 위해서 마거릿 태처라고 불리는 굉장히 걸출한 지도자가 나와서 새로운 경제 체제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제 소위 말하는 대처주의를 주창을 하게 됩니다. 그 핵심은 규제를 다 풀어버린다라는 것이고 경제에 대한 규제를 다 풀어버린다는 것이고 과도한 정부 지출을 줄여서 작은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 정부 지출의 가장 핵심적인 주범으로 꼽힌 것이 뭐였냐면 사회복지 서비스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의 지출을 계속해서 줄여 나가면서 시장이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이제 마거릿 대처의 주장이었고, 그 규제 완화의 효과를 가장 많이 본 부분이 바로 금융업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에 이른바 빅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규제를 일거에 다 해제를 하고 런던에 있는 전통적인 금융 중심지, 이른바 시티라고 부르는 지역이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런던이 유럽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뉴욕과 쌍벽을 이루는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해 낸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게 되고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된 것처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2008년에 세계적으로 금융 위기가 닥치고 그 이후에 영국 경제의 성장이 거의 멈추어 버렸다라는 데 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으로부터, 그러니까 2008년이면 지금으로부터 15년도 넘은 시점이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국 경제가 여전히 불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금융업의 문제점은 미국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인데, 제조업 중심의 경제에서 금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로 이제 체질이 바뀌게 됩니다. 1970년대 이후로 바뀌게 되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실리콘밸리로 대표가 되는 첨단 기술 기업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이제 스타트업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스타트업들 가운데에서 성공한 기업들이 상장을 하게 되어서 특정 부분을 지배하는 아주 지배적인 거대 기업으로 성장하는 이 성공의 스토리가 이제 나오게 되죠. 그게 이제 뭐 애플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이끌어 가면서 동시에 금융이 발전을 하게 되고 그 부분으로 돈이 몰려가게 되는 반면에,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각종 금융 상품을 거래해서 얻는 수익은 굉장히 많이 거두고 있는 반면에, 벤처 캐피탈이 들어가서 영국의 기업들을 키워가지고 미국의 어떤 빅테크 기업들에 버금가는 그런 기업을 키우는 데는 거의 성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고, 이제 금융 부분에 집중이 되어 있는 이 구조가 그렇게 좋은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 부분은 물론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거기에 연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을 창출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조업만큼 혹은 서비스업 일반 기업만큼 충분히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내는데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그 창출된 부가 주로 일부에게만 이렇게 몰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양극화라는 문제가 영국에서 굉장히 심각합니다.